순백의 화선지 위로 까만 먹을 머금은 섬세한 붓을 놀려 세상을 향해 내보이는 힘찬 선. 지나온 삶을 녹여낸 속 깊은 생각과 이야기, 인생관까지 깃든 멋스러운 손글씨를 쓰는 사람. 마음의 선을 채색하는 이화선 캘리그라피 작가를 만납니다.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절정을 이룬 대전의 한 대학교 캠퍼스. 연초록빛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만큼 화사한 차림을 한 이화선 작가가 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글씨를 써내려가는 작가. 여린 풀잎이 휘날리듯 대지의 기운이 솟아나듯 그녀의 붓끝에서 탄생하는 손글씨. 바로 이화선표 캘리그라피인데요. 지금 이 순간 살포시 떠오른 마음 한 조각. 카이스트 숲길에 와보니까 너무 봄이 이 안에 가득한 것 같아서 저도 봄을 좀 만끽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걸어보니까 새로운 영감도 떠오르는 것 같고, 정말 살아있는 글씨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이런 연두빛, 초록빛, 이런 생명의 빛이 아닌가. 제 글씨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을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도 한번 써봤어요. 새봄처럼 살아있는 글씨.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답다는 의미의 칼리와 문자를 뜻하는 그라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손글씨라고 할까요? 손글씨라는 것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또 그만한 그 사람의 마음의 한계까지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손글씨를 쓰면서 조금 더 상대방을 헤아리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런 손글씨가 주는 그 따뜻함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정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방송사 프로그램 타이틀부터 굵직한 기업체와 기관의 브랜드 로고까지 이화선 작가가 탄생시킨 캘리그라피는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감성을 품고 있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다채로운 활동과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한글을 중심으로 한 캘리그라피를 알리고 있는 그녀. 처음에는 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즐거운 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씨가 필요한 기관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홍보대사로,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지사에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곳에 제 글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의 홍보대사는, 제가 그 기관은 2개를 하고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능 기부도 하고 있고요. 캘리를 우리나라의 체계를 만드는 그런 역할자로서, 또 지금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자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한 이화선 작가의 작업실. 이곳은 때로 제자들과 함께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는 교실로 바뀝니다. 저마다 쓰고 싶은 사연을 품고 캘리그라피의 세계에 입문한 제자들.
꼼꼼한 필체와 함께 감성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게 작가의 수업 방식인데요. 붓을 잡는 방법과 자세부터 크고 작은 근육을 이용하는 법까지 열정이 가득합니다. 좋았어. 여기까지 일단 좋았어. 시도한 게 느껴지니까 좋았어요. 마지막에 먹양 남은 게 안 느껴지죠. 붓 탁탁 들어줬어야 되는데. 1차적인 거는 모양 잡고 단목, 중목, 논목, 이 삼목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봄이 어떤 봄인지 내가 그 봄의 기운을 갖고 쓰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이렇게 잡아야 전체가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잡아 당겼어요. 얘들이 다 함께 끌려 올라가는 느낌. 여백이 열려 있지 않고. 이걸 일단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것까지. 네, 이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열정이 많으시고요. 예, 뭔가 저희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우고 싶죠.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배우고 싶은데 제가 그거는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끊임없이 나오세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욕심나는 분이세요, 정말로.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가 글자라면 글자의 모양새를 뜻하는 글씨. 손글씨인 캘리그라피는 사람에 따라 모양새가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정형화된 글자 형태를 벗어나 개성과 독창적인 멋, 디자인적인 기능까지 갖추도록 이끌어갑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두 과정이 크게 있는데 하나는 참필 과정, 하나는 붓향 과정이에요. 그 참필 과정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붓잡는 방법부터 기초부터 시작하지만 깊이는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 과정만 잘해도 이화선체는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고요. 그 과정이 지난 후에 이제 작가 과정이라고 작품도 표현하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더 깊이 있는 작품을 하기 위한 작가 과정으로 붓향 과정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국적 불문, 다양한 제자를 배출한 이화선 작가. 참필은 그녀의 제자를 뜻하는 애칭이 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 전엔 참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일본을 오가면서 캘리그라피를 통한 한일 문화 교류에도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제가 퍼포먼스 시연회, 강연 이런 것들 갈 기회가 좀 있었는데 거기 일본인이 이 감정을 표현하는 이 예술이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감정을 누르고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한 4, 5년 그 후에 저를 정말 찾아오셨는데 그 안에 한글을 공부하고 한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한국 떡, 한국 문화, 한복, 옷 이런 것 점점 확산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런 게 좀 인상 깊었고. 수업이 끝난 후 홀로 남은 공간에서 다시 붓을 잡은 붓향 이화선. 같은 글씨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과정 속에서 글씨 속의 숨은 감정과 참된 의미를 찾아갑니다. 작품의 소재는 모든 것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또는 모든 만물과 감정에서, 관계에서 다 오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내 느낌과 맞았을 때. 그럴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빨리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걸 못할 때는 기록을 한다든가 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글로라도 남겨놓거든요. 그런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연과 감정, 관계와 시간, 모든 것에서 캘리그라피 작품의 소재를 찾는 작가. 그녀가 살아온 과거도 때론 추억 어린 소재가 되겠죠. 학창시절 먹을 갈고
붓으로 글씨 쓰는 걸 좋아했다는 서해반 소녀. 먹의 농담을 익히기 위해 하루 종일 먹을 갈아 화선지에 번져나가는 정도를 몸으로 익힐 정도로 노력하는 학생이었다는데요. 검은 먹색에서 주는 굳건한 담담함과 농도에 따라 한층 멋스러워지는 먹색의 깊이에 이때부터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 제2의 이화선을 꿈꾸는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기까지 학창시절 그녀에게 소명을 안겨준 특별한 스승이 있습니다.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어느 화창한 봄날, 꽃처럼 환한 웃음을 짓는 스승과 제자가 만났습니다. 선생님 건강 다들 걱정해요. 친구들이. 선생님 건강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하다고 봐야지. 내가 내일 모레가 80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것도 얼마나 건강한 거야.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제 인생의 터가 돼주신 분이신데 사실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얼마 전에 선생님 생신도 지나셨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도 못 찾아뵙고 또 이제 5월이니까 스승의 날이 되겠지만 그럴 때만 생각한다는 게 그것도 또 죄송한 거고 지금은 이제는 아는 건데 그때는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를 이제서는 아니까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인사를 평소에 못 드리고 자주 못 찾아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충남대인가 뭐 다른 대학에서 이런 그런 중학교 시절 서예를 가르쳐 주신 유대광 선생님. 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셨다는데요. 그 시절 국영수 위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소질을 찾아내 발전시켜주신 스승 덕분에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는 그때 말씀이 화선아 너는 글씨 써서 평생 밥 먹고 살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글씨 쓸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저의 제자들한테 제가 하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쓰셨나요? 예, 화선이는 그 서예를 가르칠 때 상당히 그 자기 스스로 잘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엿보였고 아마 어려서부터 그 싹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몽우리 진 꽃이 활짝 피어나듯 자신의 앞길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스승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은 제자. 선생님 캘리그라피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부분을 계속 가는 입장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힘든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거나 밀어주지 않는데 보다 더 이제 체계화시켜서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화선이 같은 그런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네.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화선이가 이제 책도 내고 개인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폭이 넓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지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네. 발전시켜 나갔으면 네. 좋겠어. 배우는 학생에서 가르침을 주는 입장이 된 제자에게 선생님은 격려와 위로를 담아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에게 걔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사람한테 격려해주고 여기다가, 싶은 말 네. 그런 걸 해주면 좋죠. 이거 쓸 때마다 그리고 이거 받은 사람에게 이게 어떤 메모지인 줄 아냐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생긴 메모지라서 네.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승의 선물에 화답하듯 자신이 쓴 책을 꺼낸 이화선 작가. 수줍게 읽어보는데요. 소리에서 오는 느낌을 질감으로 이게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게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 글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네. 마음을 다듬어 지혜를 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글씨를 쓰는 기쁨도 알게 해주신 고마운 은사님. 글씨를 통해서 또 언어로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이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우리 화선이 더 발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잘 해 나가실 것 같으신가요? 아, 예, 우리 화선이가 한몫할 것 같아요. 우리 화선이는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면은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고 그 시절 이야기하니까 그 추억에 그것도 행복했지만 역시 선생님은 영원히 저에게는 은사님이시구나. 제가 갈급했던 부분들, 허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채워진 기분이 들어서 역시 우리 선생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고 행복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 자그마한 일상부터 문화와 예술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화선 작가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의료진들도 자신의 재능으로 귀한 시간을 내고 온몸으로 헌신해 주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의료진들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 메시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참여해서 저도 어떤 역할을 해드리고 싶었고 또 의료진들의 수고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었어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품에 이어 최근엔 마스크에 표정을 입히는 재능 기부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요. 장애인 재활을 돕는 제품이라 더욱 세심하게 살핍니다. 네, 이화선입니다. 이게 글씨가 폰트가 아니고 캘리그라피라 글자가 옆으로 조금 기울기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가로가 됐을 때 디자인에 거기 들어갔을 때 패키지에 들어갔을 때 좀 안 맞을까봐 제가 일단 2줄로 써봤거든요. 일단 원하시는 대로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따로 하셔도 괜찮고 하시기 전에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또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목적에 맞게 제가 잘 전달해줘서 그게 목적에 맞게 잘 쓰임받고 효과를 충분히 글씨로 인해서 갖게 된다면 저로서는 뭐 그런 에너지의 소모가 즐거운 작업이 되는 거죠. 지난 12월부터 한국글씨예술 멘토링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화선 작가. 예술 문화로서의 캘리그라피를 토대로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목표로 창립한 협회는 아직 틀을 잡아가는 시기로 작가의 작업실에서 협회의 사무가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퍼포먼스 무대를 앞두고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정을 전날 가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언제 도착할 것 같아? 시간이? 10시 반이라서 10시까지 저희가 10시까지가 30분 동안 리허설 네. 틀 설치하고 그 이후에 리허설 한다고. 네네. 저도 지금 한글에 관심이 많고 예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점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드려야지 이해하실지를 좀 인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걸 풀고 그다음 또 보여줄 것들이 많아서 재밌게 나름 작업하고 있습니다. 느낌표를 빼버릴까 싶은 생각도 살짝 있고 현장에서 바꿔야 될 수도 있어. 네.
음악을 그쪽에서 얘기한 거하고 내가 좀 주장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따로 음악을 MR을 깔자고 했는데 아리랑이나 이런 걸 하자고 했거든. 그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걸로 그냥 가는 거하고 현장에서 음악 소리 크게 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좀 체크 좀 해줘요, 교수 씨가. 네. 일단은 제가 먼저 구상하는 거는 사실 맞고요. 문구나 이런 것들도 맞지만 확인 차원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문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그 직원들이나 우리 스태프들은 전부 다 제 또 제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또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익히게끔 하려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제가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음악이나 이런 부분도 잘 맞는지 또 어떻게 느끼는지 이거는 대중에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대전의 관문 대전역. 저마다 사연을 안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이곳에 이화선 작가도 무거운 가방을 끌고 도착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면 네.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움직이시는 걸로 하는데 혼자 가시네요? 네, 스태프들은 내일 새벽에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저는 일정이 좀 있어서 미리 올라가요. 퍼포먼스를 하루 앞둔 이른 아침. 서둘러 출발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So I hopped on a train 3 in the afternoon. I don't know when I'm coming back. 이화선 작가가 도착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자리한 대학로. 청춘 남녀가 찾는 젊음의 거리로, 아티스트가 모이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곳이죠. 아들이 이쪽에 있다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들을 좀 만나고 내일 퍼포먼스 하려고 오늘은 하루 미리 왔습니다. 지금 아들한테 가는 중이에요. 작가의 두 아들 중 첫째인 주아 씨는 연극 배우인데요. 마침 동료들과 연습 중이라네요. 혹시라도 연습을 방해할까 조심조심. 아니 하고 나는 병원 좀 여기를 사고 났을 때 경황이 없어서 둘이 같은 병원에 유선해드리더라고요. 게이랑 변태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 근데 내가 오늘 너 왜 만났다? 연극에 몰입한 아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비밀 얘기를 듣는다 진짜 밤새도록 나누고 싶었어. 아니 형 그러지 말라고. 엄마. 안녕. 잘했어. 연기하는 거 여기서 처음 보네. 잘생겼다. 잘하고 있네.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 계속 좀 더 해요. 나 좀 지켜볼게요. 지켜볼게요. 보니까 즐겁네. 사실은 방해될까 봐 걱정했는데. 이게 너 빨리 하고 노래 걸려. 아, 난 아니야. 준비되네 이게. 준비됐어요. 자, 레디, 액션. 그 어머님들 일하시는 거 아들 딸한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하루 종일 광대 몇 달이 되고 입꼬리 끌어올려서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유난히 자립심이 강했다는 큰아들. 낯선 곳, 낯선 이들 사이에서 자신이 선택한 꿈을 향해 부지런히 도전하고 실천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가는 색다른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사실은 연습실 공개 잘 안 해주는데 오늘 제가 행운이네요. 네. 이렇게 아드님 연습하시는 거 보시니까 네. 좀 어떠세요? 저게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좋으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이제 연기를 무대에서 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끼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쟤 못 말리겠구나. 뭐 저도 그랬고 자기 길을 가는 거 못 말린다. 저렇게 좋아서 행복하면 응원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난 뒤 아들과의 데이트를 위해 찾은 마로니에 공원.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에 자주 만나기 힘든지라 모처럼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가 소중합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예술계의 선후배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자. 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뭐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엄마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이제 도전하고 약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뭐 실패도 있었겠지만 계속 성장하는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되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용기가 뭐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괜찮았으니까 다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도 계속하고 그래서 또 자신감을 또 다시 찾아야지. 연습실에서 하는 무대라도 어디서든지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진짜 집중했을 때 그때를 보고 엄마가 너 잠재력을 보는 거거든. 내 날개를 폈으면 좋겠어. 필 거야. 아직은 무대에서 조명받기보다 바라보는 시간이 긴 주아 씨. 이화선 작가 역시 무명이 길었던 만큼 아들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꿈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그 과정 또한 즐거운 일이라고 자신을 사랑하라 조언합니다. 너 어디로 갈 건데? 네, 사당. 사당? 아까 그 연습하는 친구들 다시 또 연습해? 모여야 돼 또? 그래. 좋아, 잘 가. 잘 여기 세워주자. 자, 여기 세워줘. 파이팅. 가. 뒷모습은 언제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엄마니까. 네,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도 오늘 좀 어떠셨어요? 기특하고 뭐 안쓰러운 마음이야. 뭐 나이 든 어르신들도 다 큰 장성한 자녀를 보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뭐 안쓰럽지만 저 뒷모습이 당당해졌으면 왠지 똑바로 걷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꼬부정하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저 길로 쭉 자기 인생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화려한 야경을 뒤로 하고 도착한 곳은 다음날 행사가 예정된 호텔. 길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늘 밤 이곳에서 머물기로 한 건데요. 내일 있을 퍼포먼스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저는 별로 무대를 두려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무대는 즐기는 편이었고 오히려 뭐 떨린다 이런 것보다는 설렌다가 저한테는 맞는 표현이었는데 그게 무대가 항상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움직이는 이런 동선 같은 것들이 다 예술인데 누군가를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완벽은 100%를 가지고 올라서면 50%밖에 못한다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100%를 할 수 있으면 200%를 준비하고 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한다는 이화선 작가. 먹물처럼 까만 밤이 번져갑니다. 다음날 아침 오후에 예정된 행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오늘 그녀가 참여할 행사는 바로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 잠깐만요. 저 먼저 끼울게요. 이쪽으로 조금 와야 돼요.
스포츠 현장에서 도핑 방지 활동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클린 스포츠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이화선 작가는 행사의 주제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 아까 그 나무로만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양쪽에 양쪽 나무. 양쪽 나무. 좋은 거 같아요. 이 정도 좋아요. 오케이. 항상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벽을 추구하시는 거죠? 네, 현장에서 뭐 저는 리허설을 직접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 손바닥만 하는 데다가 구성을 해봐도 또 4m 이상 뭐 이렇게 큰 데다가는 리허설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 현장에서 창작하는 거에만 몰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만반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무대에서는 보통 10분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또 굉장히 길고 그렇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함께 대기를 하면서도 손을 쉬지 않는 작가. 퍼포먼스 의상인 흰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난 뒤엔 화선지를 마주하고 오늘의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에 써봅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실수 없게 하는 거에 집중하면 또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는데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효과를 못 내니까 끝까지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무대 올라갔을 때는 정말 컴퓨터처럼 다 입력되게 준비하는 거예요.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깨끗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2014년부터 매년 4월에 도핑 방지의 날을 지정하여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방송 중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What does play true mean to you?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한 첫 순서는 미디어 퍼포먼스로 금지 약물 부작용을 강조하고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를 향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붓을 쥔 채로 몸을 풀고 있는 이화선 작가. 굵직한 행사를 여러 번 치러낸 프로에게도 무대를 앞둔 설렘과 떨림은 다르지 않나 본데요. 지금 무대가 뭔가 준비가 되고 있지요. 이번 무대는요, 이화선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드디어 붓향 이화선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직접 선곡한 아리랑 선율에 맞춰 힘있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손글씨. 붓끝에 수많은 시선이 모아집니다. 작가의 힘찬 붓향을 타고 흘러 선명하게 살아나는 오늘의 주제.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진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는 때론 긴 연설이나 문장보다 진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활용 정점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핑 없는 대한민국, 하나와 함께 하자. 이 그림처럼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준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고 뭔가 실수가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을 느끼면 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올 텐데 오늘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작가는 오늘 작업 대신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형 행사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긴장했던 근육을 이완시키고 풀어주면서 몸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건강이 첫 번째지만 제 직업 일하기 위해서도 더 특히 잘 쓰고 무대에서 잘 표현하기 위해서 행위예술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몸의 이런 균형도 잘 맞아야 되고요. 또 표현하는 표현력도 근육이 잘 받쳐줘야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 때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차례. 카페를 운영하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도 반겨주고 언제나 보고 싶은 그런 친구라네요. 기정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요즘 일이 조금 많아. 내가 요즘 쉬려고 왔어. 잘했어. 그러면은 내가 가위 갈아줄게. 이곳에다가. 알았어. 앉아있어. 이화선 작가님하고는 좀 어떤 관계이신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안 친했는데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곁에 있어서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또 뭔가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는 이화선 작가. 그러고 보니 카페 여기저기에 낯익은 캘리그라피가 보입니다. 마치 고마운 친구에게 전하는 다정한 메시지 같기도 한데요. 살갑게 다가온 친구에게 무심한 듯 내미는 작은 선물. 기정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그래, 네 작품이잖아, 동행. 선물은 아니겠지, 설마?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진짜? 선물이야. 선물이야. 야, 이거 올려놓으면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자꾸 파냐고 물어본다니까. 팔아, 비싸게. 아유, 그렇게는 안 하지. 이건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데 팔겠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마음에 담아 다시 종이컵에 새겨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를 갖추어 전하려고 노력한다는 이화선 작가. 따뜻한 마음으로 쓴 그녀의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휴식과 위로의 순간이 되어줄 것 같네요. 일주일에 거의 3-4번은 그냥 쉼터예요, 하선이한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언제든지 하선이 편하게 있다 가라고 하죠. 그냥 놀이터처럼 뭐 그냥 이런 거 다 음료 나가는 컵에다가 그냥 낙서하고 가고 메뉴판 써주고. 얘가 여기 왔을 때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친구로 오니까 뭐 일 얘기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놀다 가고 주변에서 밥 먹고 뭐 맥주 한잔 하고 얘가 그냥 편하게 있다 가는 공간. 얼마 전부터 작가는 친구의 카페에서 새로운 영역을 찾았습니다. 바로 개인 방송을 제작하는 건데요.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아도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듯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이런 스킬을 가르쳐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캘리그라피에 대한 흥미나 보급도 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채운 작가가 다시 하루를 시작한 작업실. 점점 번져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캘리그라피를 전수하기도 어렵던 작년 가을에 이화선 작가는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씨에서 시작해 그녀만의 화선 캘리로 완성한 캘리그라피의 이론과 실기에 관해 그동안 반복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라는데요. 캘리 학개론이라는 책 이름을 낸 것은 이 책이 대학에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어떤 그런 책이 되기를, 이론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대학에서도 접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왔던 이런 과정들을 이론서에 담은 건데, 그 어원부터 이론, 실기, 그리고 실상업 캘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적용 부분까지를 모두 다 담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따라 써보기도 좋은 샘플들이 들어있고요. 제가 전시 작품이나 어떤 상업적인 캘리로 의뢰받았던 그런 방송 타이틀, 영화 타이틀, 책 제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적용 부분까지도 한번 보신다면 캘리그라피가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과 그리고 혼자 독학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밀히 담겨 있다는 거, 캘리 학개론 화선 캘리 편의 내용입니다. 한글을 심상 글씨로 표현하는 화선 캘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콘텐츠가 되길 바란다는 작가. 화선 캘리라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화선이기 때문에 화선 캘리라고 지은 것은 아니고요. 한국, 코리아 폰트, 이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가 과학적인 언어의 기능성도 중요하고, 또 이게 미학적으로 봤을 때 심미적으로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한국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종이 밑바탕이 되는 어떤 바탕, 화선 캘리라는 브랜드 K 폰트가 되어서 이 부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한국만의 캘리그라피는 특별하다, 이런 부분, 구체적인 그 부분의 이름으로 화선 캘리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캘리그라피를 만지고 담아 아름다운 본연의 심성을 화선지 위에 펼쳐나가는 것이 그녀의 소망입니다. 봄이란 같은 주제로 즉석에서 창작한 4개의 작품들. 다른 듯 다르지 않고 같은 듯 전혀 다른 캘리그라피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 카이스트. 과학의 메카로 알려진 곳이지만 생각의 틀을 깨고 창조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예술과 문화 역시 강조하는 곳이죠. 햇살 맑은 봄날, 카이스트 교정을 찾은 이화선 작가. 캘리그라피 저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교수님, 위원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책을 가져오셨네. 네, 책을. 네. 저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를 해주셨던 또 두 분과 만나서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조언을 듣습니다.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지식과 열정을 더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지지해준 작가의 지인들. 시대의 다양성과 혁신적인 변화를 담은 예술로 정리한 화선 캘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책 지금 처음에 낼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넣은 부분이 파동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화선 캘리의 특징을 보니까 파동부터 시작을 했더라고.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 배려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런 생각들이 작품 속에 녹아들고, 그럼 그것이 이제 결국 세상을 바꾸는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원적인 퍼포먼스까지 포함한 4차원적인 화선 캘리가 이런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좋은 파동을 계속 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한글을 심상 글씨로 표현해 예술적 가치를 더한 부티앙 이화선의 캘리그라피. 박진아 운영위원은 작가의 노력을 지켜본 제자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노력도 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학문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졌을 때, 이런 사례가 이제 화성 캘리뿐만 아니라 다른 또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선진 국가로 진입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활용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홀로 서야 했던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캘리그라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가만히 그려봅니다. 좋은 분들 제 주변에 다행히 많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이유고요. 또 그런 분들께 잘 조언도 듣고 그런 분들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생각입니다. 마음을 새기는 붓향과 화선지에 스미는 먹향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채워나가고 있는 이화선 작가. 글씨를 쓰는 건 온기를 더한 힘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걸어온 길 곳곳에 자리한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한자 한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할 거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할 거고, 또 이런 모든 이제 행위나 이런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던 이 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살리는 언어가 그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붓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작가의 몸에서 나와 영혼으로 심어지는 살아있는 언어. 마음을 치유하는 깊은 울림으로, 한글을 알리는 문화로, 이화선의 캘리그라피가 세상 곳곳을 채색할 때까지 그녀의 붓향은 더욱 진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You said if I believed enough, I would fly. Why didn't I?